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한 처리 과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한 어제 발언, 이 발언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개혁의 핵심인 공천쇄신도 가능할지를 놓고도 역시 엇갈린 전망이 나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톱배우 유아인에 이어 이선균까지 마약 의혹에 휩싸이면서 영화와 드라마, 광고업계까지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스타 배우들의 잇따르는 마약 스캔들이 우리 연예 사업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해 제한적인 기습작전을 벌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강화해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란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며 확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인원 4명이 강원도 속초 앞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북한에서 온 4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국회 10개 상임위에서 해병대 사령부와 전북도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야 대표가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제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이 금융감독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 의심 사례가 12건 추가돼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확진 사례는 17건 확인돼 충남과 경기, 충북 등에서 소 100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오늘 서리 대신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은 돌풍과 벼락, 우박이 내리는 만큼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지상전을 고집했었죠.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첫 기습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며 확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밤사이 가자 지구 안에서 지상군을 투입해 기습 작전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지상 작전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탱크와 보병 부대까지 동원했고 가자 지구 안쪽으로 깊숙이 침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지상군 투입에 앞서 하마스 조직원들을 사살하는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אנחנו מתחמים צבאיים ועמדות תצפית כחלק מההיערכות שלנו גם לשלבים הבאים במלחמה. במהלך הלילה נערכו פשיטות.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을 위해 전투기술을 연습하는 병사들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실종자와 인질에 대한 수색 작업도 벌여 현재까지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이 22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지상작전과 대규모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하루 동안에만 266명이 숨졌다고 하마스 보건부는 주장했습니다. الآن فيش منطقة آمنة في غزة. يعني القصف الليلة في خانونس مختلف عن كل ليلة. يعني و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هينا قاعدين. 이런 가운데 이란은 지원하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의 제한적인 공격을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군사 표적에 대한 공격을 허용한 것으로 이란이 제한적인 개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란과 연계된 다른 무장단체들에게 미국을 겨냥한 수위가 낮은 공격도 허용하며
확전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24일 가자 지구 남부 칸 유니스와 라파에 있는 주거용 건물 여러 채에 공습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53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 지구 내 목표물 320곳 이상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을 준비하는 군이 위협이 될 수 있는 로켓 발사대 수십 대와 대전차 미사일 발사장 등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확전은 피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지금 중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움직임에 간과하지 않는다,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도 일단 헤즈볼라를 통한 저강도 도발을 지원했지만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라크 서부 아인 알 아사드 미군 공군기지가 지난주 세 차례나 로켓포와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 백악관은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We've also see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ew days again an uptick in rocket and drone attacks by Iranian-backed proxy groups against military bases. 미국은 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민간 선박도 공격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라크, 시리아 민병단체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간과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We know Iran continues to support Hamas and Hezbollah, actively facilitating these attacks and spurring on others, but we're not going to allow them to do that.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동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فوراً جنایت علیه بشریت و نسل کشی در غزه را متوقف نکنند وجود دارد و منطقه از کنترل خارج خواهد شد. 이란은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전에 적극 개입하기보단 일단 중동 무장 정파의 저강도 도발을 지원하는 정도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과 정면 충돌을 원치 않지만 헤즈볼라 도발 강도에 따라 이란에 대한 대응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찾기도 했죠. 자, 확전을 바라지 않고 있는 미국의 고민은 그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해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의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전보다 인질 석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말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연기를 바라는 속내를 말한 뒤 논란이 일자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백악관도 지상군 투입 연기를 요청했는지 질문해 이스라엘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Since we're not in the business of dictating terms to them, and we're certainly not going to be in the business here from the White House of previewing any future operations one way or the other. 미 국무부는 휴전은 하마스에만 시간을 더 벌어줄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There are rockets, as I said a moment ago, that continue to be launched from Gaza targeting Israel. Any ceasefire would give Hamas the ability to rest, to refit, and to get ready to continue launching terrorist attacks against Israel. 동시에 이스라엘 적대 세력을 향해선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는 억제 메시지 강도를 높였습니다. 백악관은 항공모함과 사드 배치에 이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조언을 위한 미군 장교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인도주의적 이유를 들어 이스라엘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지상전이 시작되면 인질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압박을 이어간 셈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전쟁 확산도 막고 인질도 구해야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은 주저앉히지 못하는 이 딜레마에 빠진 국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산안 심사를 눈앞에 두고 전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면서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일단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김진표 의장이 다음 달 9일 예정된 11월 첫 본회의에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본회의 상정을 예상하고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나 쟁점 법안 일방 처리는 너무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제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를 멈춰 세우고 예산안 심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건 국민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다른 야당과 협조해 24시간 뒤에 종결 동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까지 4개 법안을 각각 처리하는데 닷새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 중단을 하려면 우리 의원의 179석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잘라서 하다 보니까 5일이 걸리게 되는 거죠. 오늘 국정감사는 10개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군본부에서 열리는 해병대 사령부 국감에선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또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선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 당내 상황도 복잡한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인요한 위원장 임명으로 첫 발을 뗀 국민의힘 혁신기구는 본격적인 쇄신안 논의에 앞서 혁신위원 인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당사에 출근한 인 위원장은 모두 다 내려놓고 다양하고 똑똑한 사람들로 목요일까지는 인선을 마무리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이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어제 통합 강조하셨는데 이 통합에 뭐 소위 비윤계라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될까요?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무 복귀 일성으로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 더는 왈가왈부 말자는 메시지를 내면서 계파 갈등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사퇴한 지명직 최고위원회에 누굴 임명하느냐에 따라 계파 갈등의 불씨가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북한 주민 4명의 귀순 소식을 전하면서 하단 자막에 2019년이 2919년으로 잘못 나간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1호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일정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초대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박소정 기자가 전합니다. 예상 사업비만 5천억 달러, 사우디의 초대형 미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그 전시관에서 한 사우디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973년 삼환 기업이 국내 기업 최초로 사우디 고속도로 건설을 수주한 지 50년이 흐른 걸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인프라 경제 협력을 열어가자면서 특히 네옴시티에 한국의 첨단 도시 건설 역량을 결합하면 미래 도시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와의 건설 협력은 우리에게는 중동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시 건설의 신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행사를 계기로 24억 달러 규모의 가스 플랜트 패키지 계약이 체결됐는데 우리 기업이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에서 천연 가스를 정제하는 플랜트 건설 사업입니다.
중국 등 경쟁이 치열해진 플랜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입니다. 금년에만 사우디에서 총 86억 불의 해외 건설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헬스, 우주까지 4대 분야에서 한국과 사우디의 연대를 언급했습니다. 역시 네옴시티 사업 등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사우디의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과 연계한다면 양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졸업한 킹 사우디대 강연에선 한국과 사우디가 퍼스트 무버, 즉 선도자로 거듭나야 한다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K컬처 페스티벌이 리야드에서 성공적으로 열린 것에 감사를 전하고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 장학금 지원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네옴시티 수주전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추가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이 상호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우디는 우선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고 이를 위해 수소경제와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등을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 상황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법인 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김범수 센터장이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어떤 조사가 이뤄졌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 일부 경영진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고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있고 또 지분이 5% 이상일 경우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어제 금감원 조사에서는 김 센터장이 주식 매수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또는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김 센터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팀은 카카오 실무진들의 휴대전화에서 시세 조종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조사가 진행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배 대표만 영장 발부돼 구속된 상태인데요. 김범수 센터장에 대해서도 어제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카오 입장에서는 김범수 센터장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영장 검토까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법인에 대한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이복경 금감원장이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을 만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문제된 건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마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란 말도 있습니다. 금감원의 이런 기조는 당장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지배력을 흔드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27.17%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데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범수 센터장이나 배재현 대표 같은 개인이 아닌 카카오 법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고 실제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카카오 주가도 타격을 받았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와 상장사 현재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어제 종가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3.03% 올라가서 현재가가 39,100원에 형성돼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현재가 28,850원, 어제 종가보다 0.48%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대주주 유지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카카오뱅크 주가는 종일 하한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당시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2.82% 내린 37,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과 관련한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에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 어제 기존 신저가 아래로 또 떨어진 겁니다. 이 카카오 주가가 37,000원대까지 떨어진 건 지난 2020년 5월 이후 3년 5개월 만의 일이었는데요. 카카오 주가가 어제 바닥을 친 건지 바닥이 더 아래 있는지는 오늘 장 마감 상황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성균 씨 피의자로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앞서 상반기에 마약 스캔들로 충격을 안긴 배우 유아인 씨, 다음 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중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요. 영화, 드라마, 광고업계까지 파장이 큽니다. 연예계 마약 사태는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예계 지금 상당히 긴장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이 상황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요. 네. 이성균 씨는 워낙 주연급 배우이기도 하고요.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배우여서 더 충격입니다. 먼저 지금 이성균 씨가 받고 있는 의혹 혐의는 뭡니까? 일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네.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와 그리고 유흥업소의 종업원이자 실장이었던 여성과 그 집에서 마약류를 투입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약류는 대마 등이고 이 경찰 측에서는 대마 외에도 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성균 씨는 이제 마약 등을 투약한 적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신체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체 압수수색이라는 건 뭐냐면 보강 이제 증거를 이제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하고 모발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마약 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마약이 도대체 무엇이냐, 특히 신종 마약은 아닌가 이런 점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마, 케타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윤지 나오는 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인 씨 같은 경우도 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마약류가 나왔기 때문에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입건된 사람들도 있고 확인된 인원이 8명 정도 되는데 이 수사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성균 씨 이름이 어떻게 거론된 겁니까? 일단 이제 경찰 측의 발표는 지난 9월에 첩보가 하나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유흥업소 실장과 종업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용했던 그런 연예인들의 이름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 유흥업소 실장과 종업원이 가장 먼저 구성이 됐고 이들도 투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 3세, 뭐 가주 지망생 그리고 방송인 겸 이제 작곡가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경찰 측에서는 이 이성균 씨와 이 유흥업소 실장, 종업원 외에 5명은 아직
마약 투약 혐의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초점을 예. 좀 달리 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사 중이고요. 여러 가지 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성균 씨가요,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또 협박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3억 5천만 원의 돈을 건넸다고, 이거 어떻게 된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았다. 그래서 예.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명을 피고소인으로 이렇게 고소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바로 아까 이제 내사 중이었던 종업원 실장이 아마 공갈 협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의 내밀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약점 잡아서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검찰의 이성균 씨 쪽에서는 고소를 했습니다마는 네. 지금 현재 경찰이 합해서 수사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경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성균 씨가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관련 업계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영화, 드라마, 광고, 최근에 예능까지 출연을 하면서 상당히 부지런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업계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나의 아저씨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동안에 스캔들 하나 없었고 예. 바른 이미지였었거든요. 예, 또 최근에는 이제 부인과 함께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해서 이미지 좋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런 점 때문에 안심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작품에 영화, 드라마, 광고 촬영들을 해왔는데 가뜩이나 지금 영화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계 전체가 좀 치밀한 분위기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작품에 따라서는 이제 개봉일이 좀 많이 남았거나 또 지금 후반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보겠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이제 바라보겠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타격이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화계 같은 경우는 한 작품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 또 거기에 또 연관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영화계의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성균 씨 주연의 탈출이요? 개봉을 막 앞두고 광고도 하기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었거든요. 200억 원에 가까운 제작비가 투입됐고요. 근데 이게 주연급 배우잖아요. 네. 근데 주연급 배우가 지금 이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개봉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런 사례가 좀 드뭅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주연급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화면에 참 많이 나오니까요.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고 주연급 중에서도 탑 이제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걸 편집을 하거나 재촬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탈출 예.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개봉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좀 시일은 남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려가 되고 또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달에 촬영을 해서 후반부 작업에 들어가서 실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재판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이 재판 결과가 좀 최악의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영화 작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그렇지만 이성균 씨 측은 앞으로 촬영할 예정이었던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하차하겠다 의사를 밝혀서 다른 이제 배우로 교체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업계에서 타격을 입지만 이제 같이 일을 했던 동료 스태프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다고 합니까? 네, 일단 영화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되고 흥행 성적이 나와야만이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이 참여에 관련된 대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불이 되고 그게 다시 재투자되고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들과 같이 노고를 같이 했던 스태프들의 그런 노력도 있지만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은 대형 스타일수록 이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함께 출연한 배우들 많잖아요. 좋은 배우들도 많고요. 이 영화가 성공을 하면 또 같이 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데 참 큰 어려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서 유아인 씨도 지금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달 14일에 첫 재판이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 공판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달 11월 14일 내에 첫 공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유한 씨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네네. 그동안 프로포폴 181회 그리고 타인의 이름으로 수면제 처방을 1,100정이나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마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대마초 흡연을 다른 사람한테 일행한테 강요를 해서 이게 교사죄까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렇지만 본인은 대마를 제외한 마약류에 대해서는 손댄 적이 없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는 프로포폴을 포함해서 3종류의 마약을 더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마는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그리고 관련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라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11월 14일에 어떤 이제 이야기가 오가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선균 씨 그리고 유한 씨 두 사람 모두 사실 주연 톱배우여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광고업계도 비상입니다. 이선균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회사 영양제 광고도 찍었었고요. 또 네. 교육 콘텐츠 같은 그 광고도 찍었었는데 지금 광고업계에서는 광고를 조금씩 내리고 있다고요? 가장 먼저 빠르게 이제 반응한 것이 광고업계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이제 광고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이고요. 그래서 예. 특히 뭐 배우자와 같이 또 출연한 예. 광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 광고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바로 내려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영화계도 타격이지만 광고계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데 이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광고 같은 경우 만약에 배상을 하게 되면 100억대에 이르는 정도의 배상액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좀 액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계속 이 방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와는 다른 개런티가 이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계약 단계에서도 그런 조항들을 거의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미지가 타격이 있었을 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계약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욱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성균 씨가 향후에 유한 씨처럼 또 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업계나 광고업계 계약서 쓸 때 이미지 실추에 따른 피해 적도록 돼 있긴 한데요. 더 강화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요즘에는 매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하루에도 뭐 10번 이상 이렇게 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급력, 영향력 그리고 워낙 이제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예. 광고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역설적인 효과죠. 굉장히 이미지도 좋고 활동을 활발하게 했을수록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강하게 분다라는 점, 이런 점이 마약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한 씨나 이성균 씨는 과거 출연작 드라마도 영화도 대작이 많잖아요. 네. 그 과거에 유명해지고 또 관객들이 많이 봤었던 그 영화들 재상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타격도 클 것 같고요. 재상영도 불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얼마 전에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잠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예. 칸 영화제도 이제 초청이 그렇죠. 되고 예. 많은 해외 이제 영화제에서 주목도 받고 수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뭐 영화를 개봉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IPTV나 이제 동영상 네. 플랫폼에 아마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잠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편집진에서 이게 올라갈 건지 말 건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그런 그럴 수도 상황이기 있겠네요.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종의 소급 적용을 해서 네. 다른 작품들도 중형에 따라서 이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그럴 충분히 수도 있다.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는 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네. 전에 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배우 리스크잖아요. 사실 네.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 있습니까? 이 배우 리스크 줄이기 위한 그런 체계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본인이 마약에 손댄 것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 같은 경우 손을 댔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활동을 더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계약에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그것을 책임지도록 굉장히 과중하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마약류에 대해서 약간 좀 유야무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모럴 해저도 도덕적 이제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사전에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압박과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뭐 사실 영화 잠에서도
배우 이성균 씨가 사실 배우로 나와요.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불면증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몽유병에 걸리거든요. 이제 그만큼 스트레스는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합리화해 줄 수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영화의 역설적인 장면은 나중에 보면 아내인 직장인 생활을 하는 아내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배우나 스타의 직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라고 해가지고 자칫하면 마약을 손대는 게 거의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잘못 도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인식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종 마약에 관련돼서는 특히나 이 뭐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만은 신종 마약을 만드는 자들이 타겟을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만약에 사용을 하거나 이게 알려지게 되면 그들 입장에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스타나 연예인들이 그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사 등지에서 그런 타겟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해야 되고 본인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유아인에서 이성유까지 큰 충격인데요. 연예계에 지금 미치고 있는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10년 만의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면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번복한 미야자키 감독이 자신의 인생을 담아 7년에 걸쳐 만든 작품으로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완성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를 홍상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僕は何度ももうやめると今まで言って騒ぎを起こしてきた人間なのでどうせまただろうと思われてるんですけど 2013년 돌연 은퇴를 선언했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들고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어머니를 잃고 외가에서 지내게 된 11살 마히토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가리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가 사라지고 마히토는 외가리의 안내로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모험을 시작합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만난 미야자키 감독과 45년 동안 작품을 만들어온 스즈키 토시오 프로듀서. 이번 작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人間生きていく上で一番大事なのはやっぱり友達を見つけること。自分の本当の姿、それを出したかったんですよね。でそれを出さないとなんて言うんだろう、死んでも死にきれない。 은퇴를 번복해서라도 만들어야 했던 작품. 기간과 제작비에 제한을 두지 않아 7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친구이자 동료 스즈키 토시오와 자신을 애니메이션 업계로 이끌어준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모습을 담았고 지금까지 선보였던 작품 세계를 집대성했습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혼다 다케시가 20여 명의 애니메이터와 함께 물과 불, 바람의 정교한 작화를 만들어냈습니다. 全部作画でやるっていうのは僕としてももう今の時代あんまりないんでそういう作品はぜひともそういうふうなことをもう今の時期にやりたいって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満足度は限りなく 100% に近いんですけれども 히사이 시조, 요네즈 켄 씨가 음악을 맡았고 기무라 타쿠야, 산토키 소마가 더빙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가 작품에만 전념하겠다며 최근 니혼 텔레비에 경영권을 넘긴 가운데 82세 거장의 인생을 담은 이번 작품이 다시 애니메이션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입니다. 도쿄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정규리그 4위 NC의 상승세가 3위 SSG를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이 내일 펼쳐집니다. 2연승의 NC는 외국인 투수 테너로 끝내기를 노리고 있고요. 벼랑 끝 SSG는 왼손 오원석을 반격의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승부처 타선의 뒷심을 발휘하며 1, 2차전을 쓸어담은 NC. 김광현의 부상, 문승환 조기 소진 등 마운드 운영 어려움 속에 탈락 위기에 몰린 SSG. 상대적으로 느긋한 NC의 선발은 왼손 외국인 투수 테너입니다. 팔꿈치를 다친 최고 에이스 패디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선발 투수를 번복하는 해프닝 속에 내세운 카드입니다.
시즌 중반에 합류했지만 연착륙했고 SS전 성적도 나쁘지 않지만 앞서 두산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5실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1패만 하면 가을 야구에서 탈락하는 SSG는 왼손 오원석이 나섭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3차전 호투로 팀 승리에 발판을 놓은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3차전에 끝내는 게 뭐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잘 준비해서 3차전에 꼭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3차전 선발은 오원석이고요. 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위팀 NC의 3연승 반란이냐, SSG의 기사 회생이냐. NC 홈인 창원 3차전을 앞두고 한층 무거워진 선발 투수의 어깨만큼 선수 운용 등을 둘러싼 두 팀 사령탑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운전 미숙으로 물에 빠진 차에서 에어포켓에 의지해 1시간 10여 분 동안 사투를 벌인 운전자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어제 아침 7시쯤 차 한 대가 5m 깊이의 경북 경산시 용성면 저수지에 빠져 가라앉았지만 운전자 56살 A씨는 차 안에 남아있던 공기에 의지해서 버텼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북 영덕군 달산면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SUV를 몰며 졸음운전을 하다가 우회전 구간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서 고라니 때문에 화물차 2대와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혀 운전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충남대학교 대덕 캠퍼스에서 배관 보수 공사로 단수 조치가 진행돼 시험 기간 학생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23명 가운데 12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71명에 대해선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새 18.6% 하락하면서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 역시 전년보다 3.9%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생 안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고물가, 고금리와의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음 달 중하순쯤 만남, 무제한 교통카드 등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용산구 지역 시민단체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 이장과 통장에 지급되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YTN 지분 매각 과정이 온통 의혹투성이라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검증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오늘 낮 동안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3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 등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잔뜩 흐려져 있습니다. 퇴근길에는 중부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우산 잘 챙기셔야겠고요. 오랜 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호남 서해안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벼락과 돌풍, 쌀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의 하늘도 차차 개면서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0도, 대구 1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2도, 광주와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중북부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신의 체포한 처리 과정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런 발언을 해놓고 여러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개혁의 핵심인 공천 쇄신도 가능할지를 놓고 역시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데요.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